2025년 11월 13일 볼리비아와의 친선 경기를 하루 앞둔 파주 국가대표팀 훈련장. 훈련장 조명이 모두 꺼진 늦은 밤, 한국 축구의 상징인 손흥민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건넨 단 두 문장은 단순한 불만이 아닌 폭발하는 화산이었다. 홍명보 감독님, 당신의 코칭 스타일은 옳지 않습니다. 한 경기라도 더 지면 설령 친선 경기라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한국 축구의 자부심이 벼랑 끝에 선 이 충격적인 순간, 국대 레전드와 현역 슈퍼스타 사이의 금이 간 리더십의 그림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스포츠 자본주의에 들이우고 있는지 심층 분석하는 39K 셀럽 업데이트 한국 자본주의 경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은 더 이상 토트넘의 쾌하라고 웃는 소년이 아닙니다. 그는 지치고 좌절한 리더이며 정신적 붕괴 직전에 있는 팀을 옹호하기 위해 개인의 경력을 걸고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는 단순히 한 스타 선수의 개인적인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지치고 믿음을 잃어 아시아 축구의 웃음거리가 될 위기에 처한 태극 전사들 전체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폭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려면 희망으로 시작했지만 곧 오랜 실망으로 변한 홍명보 감독의 임기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56세의 홍명보는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을 준결승으로 이끌고 터키와의 3위전에서 역사적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국민 영웅이 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울산 현대를 K리그 2연패로 이끌며 견고한 수비, 날카로운 역습, 강철 같은 정신력이라는 한국 축구의 전통적인 핵심 가치를 구현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위류겐 클린스만이 실망스러운 월드컵 예선 성적으로 경질되었을 때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를 구원자로 선택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2024년 7월 8일 기자회견에서 홍명보는 한국 축구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안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팬들은 2002년의 불굴의 정신, 단결, 그리고 한국은 누구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열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24년 9월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0대0 무승부였던 홍명보의 첫 경기부터 관중석에서는 불만의 휘슬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피파 랭킹 96위인 팔레스타인은 점유율이 38%에 불과했지만 3번의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었고, 한국은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손흥민이라는 최강의 라인업을 가동했음에도 유효 슈팅이 단 2개에 그쳤습니다. KBS 해설진은 5인 수비를 뚫지 못했습니다. 전술이 너무 경직돼 있었죠? 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결과뿐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의 임명 과정으로도 번졌습니다. 코리아타임스와 중앙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제시마 씨와 같은 외국인 후보들을 배제하고 내부 후보들을 우대했으며 사실상 정치적인 임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한겨레 김현기 기자는 2024년 7월 10일 사설에서 이것은 전문적인 임명이 아니라 정치적 임명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당시 종아리 부상에서 회복 중이던 손흥민은 침묵을 지켰지만 2024년 9월 10일 오만과의 3대1 승리에서 89분 박스 바깥에서 특유의 장거리 슛으로 골을 터뜨리며 홍명보 감독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ESPN은 손흥민은 팀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홍명보의 커리어도 구했다고 평가했지만 이 영웅적인 순간 뒤에는 팀 내부의 균열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33살인 손흥민은 LAFC 이적 후 9경기 8골이라는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국가대표팀에서는 좌절의 쓴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 파주 비공개 훈련에서 그는 팀을 사랑하지만 우리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도약하게 만들어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라고 내부 관계자에게 토로했습니다. 핵심 문제는 전술이었습니다. 깊숙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중시하는 홍 감독의 경직된 3-4-3 전술은 아시아 최고의 공격 스타들을 보유한 팀이 필요로 하는 유연성이 완전히 부족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김민재를 중심으로 3명의 중앙 수비수를 배치하고 손흥민은 종종 원톱으로 기용되어 윙어의 지환 없이 좁은 공간에서 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골든부츠를 수상하게 했던 그의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에서 한국은 0대5로 참패했는데 옵타 데이터에 따르면 손흥민은 단 28번만 볼 터치를 기록하여 그의 국제무대 경력 중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는 3명의 브라질 센터백 사이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MK스포츠에 따르면 손흥민은 경기 후 동료들에게 12.4km를 뛰었지만 상대 박스 안에서는 단 3번의 볼 터치만 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뛰었지만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고 자조했습니다. 또한 미드필드의 창의적인 깊이가 부족했습니다. PSG의 유망주 이강인은 공격 기회를 만들기보다는 수비에 치중해야 하는 왼쪽 윙으로 밀려났습니다. 익명의 수석 코치는 우리 팀에는 드리블로 3명을 제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지만 전술상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전술적 문제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팀을 짓눌렀습니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빡빡한 12번의 국제 경기를 치르면서 김민재는 단 6주 만에 1080분, 즉 12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며 지쳐버렸습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홍 감독님이 제가 아픈데도 저를 불렀고 이제 팀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라고 홍 감독을 간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MK스포츠에 따르면 손흥민은 파라과이전 후 팀 회의에서 홍 감독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공격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선수들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질 이유가 없는 경기에서 질 것입니다. 라고 조언하기까지 했습니다. 브라질전 참패 이후 여론은 폭발했고 소셜 네트워크 X에서는 해시태그 홍명보, 해시태그 손흥민 살리기 한국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홍 감독은 10월 15일 파라과이전에서 이강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손흥민을 오현규와 짝을 이루도록 밀어내는 등 유연한 3-4-3 포메이션을 실험했지만 손흥민이 78분에 동점골을 넣고도 75분에는 벤치에 머리를 묶고 실망한 표정으로 경기장을 떠났을 만큼 미온적인 반응에 그쳤습니다. 이제 24시간밖에 남지 않은 볼리비아전은 손흥민이 대결 경기라고 표현한 바로 그 시험대입니다. 한국은 이미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했지만 이 경기는 무너진 자신감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4만석 규모의 대전 월드컵 경기장은 만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흥분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입니다. 골닷컴 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팬의 68%는 한국이 패배할 것으로 예상하고 72%는 실패할 경우 홍 감독이 사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피파 랭킹 82위인 볼리비아는 남미 특유의 강렬함, 강렬한 압박, 그리고 빠른 역습으로 가득 찬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만약 한국이 계속해서 너무 안전하게, 즉 수비진을 수비하며 역습 기회만을 노린다면 패배는 불가피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비판만 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리더로서 그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는 더욱 유연한 4-3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황희찬과 제가 움직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윙어가 아닌 중앙에서 뛰어야 합니다. 홍영은 레전드지만 우리 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팀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팀 내부에서도 울려 퍼져 11월 13일 오전 훈련에서 손흥민은 젊은 선수들이 과감한 패스를 시도하도록 독려하며 소규모 공격 훈련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11월 12일 저녁 홍 감독이 참석하지 않은 비공개 팀 회의에서 손흥민은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우리는 감독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걸린 깃발을 위해 뜁니다. 내일 어떤 전술을 쓰든 전사처럼 뛰자. 지면 함께 지고 이기면 함께 이긴다. 하지만 누구도 우리가 포기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2014년 홍 감독의 브라질 월드컵 조기 탈락과 사임으로 이어졌던 역사의 유령이 다시금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종환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롯해 홍 감독은 너무 보수적이고 창의성이 부족합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창의성입니다. 그는 2025년 팀의 2002년식의 플레이 스타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변했습니다. 춘천 소년에서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성장한 손흥민의 여정은 인내의 상징이며 그의 말에 무게를 더합니다. 16세에 함부르크 SV로 이적하고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내며 프리미어리그 골든부츠를 수상한 그의 경험은 단순히 스타의 권위가 아닌 실질적인 축구 지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2025년 9월 종아리 부상을 극복하며 축구는 실패는 교훈이지만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볼리비아전에서 한국은 손흥민이 제안한 4-3-3 포메이션을 통해 황희찬, 이강인과 손흥민이 공격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2대0 승리는 홍 감독의 임시적인 세이브가 될 것이고 1대1 무승부는 팬들의 야유 속에 미봉책으로 끝날 것이며 1-0 패배는 홍 감독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대전의 해가 지면 4만 개의 하트가 경기장으로 향할 것이며 한국 축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설 아래의 영광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젊은 세대의 혁신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해답은 앞으로의 90분, 그리고 그 후 홍명보 감독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손흥민은 어둠 속에 등대이며 내일 그 빛은 빛날 것입니다. 아니면 한국 축구 전체의 암흑을 예고할 것입니다.